하원 법사위가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진보 성향인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예비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엘라바마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3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하원 법사위가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담겼습니다. 첫 소식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제목으로 모두 35쪽 분량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별적 대우가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할애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했고 한국이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썼습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뒤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한국법인 로저스 대표를 조사하며 한국 정부가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쿠팡을 압박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보고서는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습 과정에서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의회 차원의 조사 결과인 만큼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의 긴장이 재점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민주당 내 강경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예비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콜로라도 제1선거구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서 29살 정치신인 멜랏 키로스가 15선 현역인 다이애나 디겟 의원을 꺾고 오는 11월 중간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키로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 등을 주장해온 강경 진보 성향입니다. If we organize and show no fear in standing up for what's right, that is the message that Denver has sent to both parties, to Donald Trump, and to the entire country. 최근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 이어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연이은 승리로 민주당 내 세대 교체와 진보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추진해온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LA시 의회는 LA에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비시민권자에게 시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주민투표안을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헌장 개정 특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7일 해당 안건을 예비 승인했지만 투표 대상과 자격 요건 등 핵심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가 연방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법안을 보완한 뒤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레바마주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학교용 가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여 3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버밍햄과 아이언데일에 있는 가구 생산 시설에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신원 도용과 불법 고용 관행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며 추방 절차를 앞두고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오전 사우스 LA 갱단 조직원 6명과 모텔 매니저 등 모두 10명을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피게로와 코리더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과 취약계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51명이며 피해자 가운데는 14살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의 한 타이어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로즈델 지역의 한 타이어 서비스 업체에 불이 나 타이어와 트레일러, RV 차량 등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진화작업 여파로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오들어 불길을 잡았으며 건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진화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온열 관련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플랜테이션에 위치한 한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등원 과정에서 아이가 차량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출근한 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I went out to just confirm that the baby was never dropped off at the school. And that's when we found out. He was screaming outside, no, oh my God, no. He was really sad.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차량 내 아동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캐나다에서 11살 소년이 박쥐와 접촉한 뒤 광견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이 소년은 지난해 온타리오 북부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박쥐가 코와 입에 올라오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물린 자국이 없었고 박쥐도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아 가족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일 뒤 소년은 얼굴 저림과 감각 이상 증상을 보였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구토, 혼란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광견병 바이러스가 확인됐으며 소년은 이번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쥐가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과 직접 접촉했다면 고위험으로 보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커플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약 443m 높이의 건물 최상부 안테나 첨탑에 올라 청혼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힘이 권력의 힘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펼쳤습니다. 이들은 이후 구조물 바로 아래 플랫폼으로 이동한 뒤 남성이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커플은 러시아 출신 스턴트 아티스트 안젤라 니콜라우와 이반 비어쿠스로 확인됐으며 현재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 사고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 사고는 2021년 750여 건에서 지난해 1,4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의 경우 지난해 한 해만 224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재외국민 사건 사고도 2021년 약 6,500건에서 지난해 19,300여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류세가 오늘부터 또 인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례 물가 연동 조정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를 갤런당 61.2센트에서 63.4센트로 2.2센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2017년 제정된 주법에 따른 것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은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은 조금 더 오르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3분기 첫 거래일을 맞은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에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산업재 섹터가 함께 2% 넘게 밀려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간밤 시장은 거시경제지표와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화됐으나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했고, 시장은 의장의 발언 직후 장중 최저치에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ADP 민간 신규 고용은 9만 8천 건에 그치며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6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한 53.3으로 전월보다 하락하며 제조업 성장 속도가 완만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란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밝혔고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별로는 그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마이크론이 10%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7% 폭락했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스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업 전개 및 여유 컴퓨팅 자원의 외부 판매 검토 소식에 8%대 급등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를 향후 장세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2,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해외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들이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8일째를 맞아 건물잔의 더미 속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갑니다. 인명구조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72시간 골든타임이 한참 지나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에 남아 혹시 모를 생還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engo una sobrina de 19 años acá abajo que sabemos que ella estuvo acá porque estuvo en una llamada con su mamá. 현지 시간 어제 기준 공식 사망자 수는 2,29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12,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SNS에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베네수엘라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는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은 앞으로 3개월간 최대 50만 명에게 긴급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세계 보건기구도 베네수엘라의 보건의료 시설들이 수용 한계를 넘어선 만큼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오늘 정기 수질 검사 동안 세균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1분 이상 끓여 사용하거나 생수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아드모와 노르망디, 마리포사 에비뉴 일대 일부 구역입니다. 이런 권고는 마시는 물은 물론
음식 조리와 채소 세척, 얼음 제조, 양치에도 적용됩니다. 당국은 대장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권고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LA 한국교육원이 오렌지 카운티 한미 시니어 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한국 문화 특별 강좌를 운영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OC 한미 시니어 센터와 함께 7월 22일부터 6주 동안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료 찾아가는 한국 문화 특별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캘리그라피와 자개공예, 한지공예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공예 체험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오늘부터 OC 한미 시니어 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OC 거주 한인 성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시의회가 준킴 로페스의 위생환경국 국장 임명을 인준하면서 LA시정부 최초의 한인 여성 국장이 공식 탄생했습니다. 준킴 국장은 30년 이상 수자원과 공공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오렌지 카운티 몰튼 니구엘 수도국 CEO를 역임했습니다. 준킴 국장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대학원생 대상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 대학원생 플러스 대출이 폐지되고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전문직 학위 과정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 대학원 과정은 연간 2만 500달러 한도로 축소됩니다. 법원 결정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 임상심리 등 일부 전문직 과정은 전문직 학위로 인정받아 기존보다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메이저리그 구장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이전될 예정입니다. 한인사회와 시정부는 새 부지 선정과 이전 비용 마련 방안을 협의 중이며 시의회는 후보 부지 검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기념비의 역사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고 이를 계기로 추모 공간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바나 예술디자인대학이 미국 대학 최초로 태권도 선수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태권도부를 신설합니다. 대학 측은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루카스 로드리게스를 초대 감독으로 선임했으며 올림픽 진출을 목표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 창단된 태권도부는 4명의 선수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엘리트 선수 육성과 대학 스포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분열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지만 미묘한 차이도 있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열심히 하시네. 건강 괜찮습니다. 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건 아니라고 해설했습니다.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신 겁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무총리직 퇴임식을 한 뒤 바로 국회와 민주당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간 송영길 의원은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당대표를 2번 할 필요가 있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총리하다 굳이 당대표 할 필요가 있냐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당시 보고 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인사들은 서울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입니다. 이들은 당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던 실무 직원들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조사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시 선관위 등에 보고하고 대응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를 동반하고 독일과 스웨덴 등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 사후보고서엔 해당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내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관계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 인력 5명을 추가로 파견받은 합수본은 횡령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계분석 전문 수사관 인력을 대검에 요청하는 등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한국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지며 달러 등 외화 유입이 늘지만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여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55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당국의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5.5원 오른 1,55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5일 이후 17년 3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올 상반기 평균 환율도 1,484원으로 외환위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상반기 1,494원 이후 가장 높습니다. 달러 유입을 위해 서학개미 복귀 계좌 RIA를 만들고 6분기 동안 453억 달러를 시장에 풀어 개입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계속 쓰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을 하더라도 그저 상담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호황에 외국인들이 대거 비중 조절에 나서면서 달러 수요가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상반기에만 150조 원을 순매도했고 최근에도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 엔비디아 열풍에 이어 스페이스X, 반도체 고레버리지 상품 등 미국 시장으로의 투자 열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1,779억 달러였는데 내국인 해외 투자가 1,121억 달러,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448억 달러로 외환 순공급은 21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경상수지만 가지고 외환시장 수입이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금융시장 달러 수지가 훨씬 더 중요한 나라거든요. 금융대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최근엔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에 따른 강달러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N달러 환율이 162엔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같은 아시아권 통화로 묶인 원화의 약세도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요인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원화의 구조적 약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잘 정리하시고 하반기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